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고부 갈등 말로만 들었지 제가 당할 줄은 몰랐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저인데요. 고부 갈등, 시댁과의 갈등,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왜 비슷해 보여도 같은 사연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TV에서나 봤지. 정말 저도 살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에는 끔찍하고 괴로워서 아무 잘못 없는 남편과도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마케팅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했어요. 남편과는 그 회사에 다닐 때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팀장님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다혜 씨 만나는 남자 없지? 다혜 씨가 지금 몇 살이지? 27인가? 네, 맞아요. 왜요? 소개팅 해주시려고요? 그래, 내 대학 동기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키도 크고 훈남 스타일이야. 한번 만나볼래? 내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알지? 딱 보니까 다혜 씨랑 찰떡궁합일 것 같아서 그래. 사실 저도 당시에는 연애를 2년째 쉬고 있었기도 하고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믿을 만한 팀장님이 소개팅을 해주시겠다고 하니 저도 좋다고 했어요. 정말요? 그럼 만나볼게요, 팀장님. 그럼 다혜 씨 연락처 그 친구한테 줄게. 잘해봐. 나중에 잘 되면 좋은 옷 한 벌 알지? 팀장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찡긋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저희는 그 주 주말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상으로는 사람이 뭔가 꼼꼼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실없는 농담을 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질색인데 그 사람은 그런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에 하트가 뿅뿅 떠다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를 사랑스럽다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혜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씨 맞으세요? 네, 저 김성수 맞습니다. 반가워요. 얼른 앉으세요. 제가 늦었나? 10분 일찍 왔는데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저는 30분 전에 왔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미리 와서 좀 진정 좀 시키려고요. 어찌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환하게 웃게 됐습니다.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적당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솔직한 태도로 저의 환심을 금방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쳤습니다. 대화도 잘 통해서 첫 만남부터 어색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편안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주기적으로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많은 면에서 서로 잘 통했어요. 제가 부족한 점은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은 제가 채워주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성수씨, 선배가 성수씨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성수씨랑 나랑 분명히 찰떡궁합일 거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내 친구지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걔 아무래도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대학로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다투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1년 반을 연애하면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게 되겠구나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29이 되던 해
그 사람의 청혼으로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혜야, 나 이제 31고 너는 29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결혼하자. 그래, 이제 결혼하자. 그리고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일을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동갑이던 신우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가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신우가 갓난애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성희야,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이고, 우리 손주. 그러자 신우는 제가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그 인간이 나 때렸어. 완전 미친놈이야. 이거 봐, 여기 멍 보이지? 뭐? 박서방이 널 때려?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가자, 병원 가자. 진단서 떼. 시어머니는 신우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는 길길이 날뛰며 신우를 데리고 병원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안 된 아이를 저에게 맡겼어요. 다혜야, 너 애 볼 줄 아니? 네? 아니요. 그냥 울면 기저귀 갈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분유 타서 먹이면 돼. 우리 병원 좀 다녀올게.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며느리 될 애가 인사 왔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성희 너 혼자 가서 진료받아라. 성희가 뭐 10살 배기 애도 아니고 쟤도 이제 29이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착한 박서방이 손찌검을 하냐? 성희 너 또 무슨 짓 했어? 시아버지의 말에 신우이가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답답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때린 놈이 잘못이지. 아빠는 누구 편이야? 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휴, 됐다. 너 혼자 병원 가.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제 손에 안겨진 아이를 보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저 대신 받아 안으셨습니다. 미안해요. 그 성수 엄마가 지 딸 일이라면 눈이 횟가닥 도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신우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 속을 많이 썩힌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신우 이야기를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숨을 몇 번을 내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아버지가 애를 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나중에 또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성희,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다 헤어졌다 했던 남자랑 2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 결혼하고 나서도 또 헤어진 애 만회하면서 살다가 애가 져서 임신하고 애 낳고 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대체 또 무슨 일인지. 하여간 성희 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니까. 다혜야, 많이 당황했지? 미안하다. 그랬구나. 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당신도 성희 씨한테만 나무라지 말고. 난 괜찮아. 근데 아버님이 아이를 정말 잘 보시네? 성희, 제가 애 낳고 우리 집에서 한 달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 나도 신기하더라.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예상치도 못했던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뭐 부부끼리 좀 다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수도권에서 사셨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무렵에 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고향인 충청도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전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거기서 정착을 하셔서 작게 농사를 일구며 살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때가 추수철이라 남편이 하루 자고 다음날 일을 돕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즘 같은 계절이었겠네요. 서툰 솜씨였지만 열심히 돕는 제 남편을 저희 부모님이 예뻐해 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저희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절절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다혜야, 나 성수 엄마야.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어머, 어머님, 잘 지내셨죠? 그게 우리 상견례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 두 사람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면 안 될까? 어차피 성수방 크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같이 지내기 충분할 거야. 침대도 내가 킹 사이즈로 바꿔줄게. 혼수다 뭐다 아직 준비하기 힘들지 않어? 그 말에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둘이 따로 나와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저희 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긴 해요, 어머니. 근데 저 들어가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불편은 그냥 내가 엄마다 생각해. 아이고, 딸내미가 하나 더 생기겠네. 너무 신난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냐 싶은 생각으로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살이를 결심했습니다. 다혜야, 우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겠어? 난 상관없는데? 우리 사실 지금 당장 집 구하기 빠듯하잖아. 1년만 바짝 모아서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도 좋을 것 같아. 그렇긴 한데 그럼 결혼을 좀 미룰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와서? 내 걱정은 하덜덜 마세요. 어차피 출퇴근하고 그런데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내년에는 우리 집 구해서 나가자. 당시에 시댁이 평수가 꽤 큰 아파트였거든요. 저희는 1년만 시댁에서 지내면서 1년 후에는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천하태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아무튼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희는 바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자취를 오래 해서 요리랑 살림에는 도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편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시집살이에 복병이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후에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초반에 입덧으로 고생을 해서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외근을 해야 하는 일도 많았는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상사분들에게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 결혼하고 임신했으면 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다혜 씨도 알잖아. 우리 업계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친하던 팀장님이 방패 역할을 해주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임신 3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어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호르몬의 영양 탓도 있겠지만 굉장히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제가 사직을 하고 힘없이 시댁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하고자 했던 쇼핑몰 사업을 구상 중이었던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시노이의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혜야. 네? 어머님 왜요? 왜요는 일본요고. 야, 우리 성이 결국 이혼했단다. 어쩌다가.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겨우 양육권은 가지고 왔다는데 이를 어쩌냐. 내 딸이 이혼녀의 싱글맘이라니 이를 어째.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요즘 이혼은 별거 아니에요. 아가씨 강한 사람이니까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겨우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쳤어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도 여차하면 이혼하겠다는 말로 들리네? 지 일 아니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됐다! 듣기 싫어! 아무튼 성이 내일부터 애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살 거야. 성이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도 이제 일 안 하니까 집에서 성이 좀 위로해주고. 네, 어머니. 그리고 다음날 신우가 아이를 업고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신우는 알면서도 저를 보며 왜 집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언니, 지금 회사 갈 시간 아니에요? 왜 집에 있어? 일단 우리 애 좀 받아줘요. 저는 얼떨결에 신우의 아이를 받아 안고 대답했어요. 저 회사 그만둬서... 제 말을 시어머니가 자르고 대신 대답했습니다. 얘 임신했다고 회사 잘렸잖니. 뭘 그 1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서 나가겠다더니 다 글러먹었지 뭐. 얘, 애는 나한테 주고 가서 점심밥이나 좀 차려라. 성이 배고프지? 응, 엄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들어보니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시누이는 이혼 소송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소송을 하다가 시누이가 전 남편에게 빌고 빌어서 소송을 취하한 뒤에 합의 이혼을 하고 애가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서 애 양육권은 신우가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믿기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양육권도 지가 가져가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신우는 모성애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싸늘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네요. 그리고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다가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랑 같이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 그럴까? 그래, 우리 딸 나가서 기분 전환 좀 하자. 다혜야, 너 애 볼 수 있지? 네? 네, 어머니. 그럼 우리 다녀올게. 지금 애 자니까 밥상 치우고 애 깨면 분유 먹이고 해라. 시모와 시누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둘이서 꽃단장까지 하고 쏠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임신 중인 예비 엄마로서 많이 공부한 게 있던 터라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제가 전래동화 속 콩쥐팥쥐의 콩쥐가 된 기분에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람 쐬러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마치 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 마냥 구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도록 시어머니는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퇴근한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딜 가서 안 오는 거야? 다혜야, 네 시엠이 어디 간다고 말 없었어? 그냥 아가씨랑 같이 바람 쐬러 간다고만 하셨어요. 지혜를 새언니한테 맡기고 걔도 참 언제 정신 차리련지. 오늘은 시켜 먹자. 초밥 어떠니? 좋아요, 아버님. 그날 남편도 야근을 해서 늦는 바람에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초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그래도 시아버지밖에 없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라치면 신우가 맡기고 간 아이가 울면서 칭얼거려서 어르고 달래고 분유도 먹이고 그러느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야근까지 하고 와서 힘든 남편도 같이 돌봐주면서 힘들어했어요. 성이 이 기집애는 도대체 애만 두고 어디를 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말이어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아이를 돌보기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잔 제가 하품을 하자 시아버지께서 낮잠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갔더니 시어머니 혼자서 시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성의가 없어졌다니? 나도 몰라. 펜션에서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없는 거야. 전화도 꺼져 있고 걔도 답답해서 혼자 훌쩍 떠나고 싶었을 거야. 그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지 애만 놔두고 애미가 혼자 연락도 없이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실종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걔 그 차 끌고 가는 거 봤어. 별일 없을 거야. 지 속 풀어지면 오겠지. 나도 있고 다혜도 있는데
우리 손주 예성이 잠깐 봐주면 되지. 그렇지 다혜야.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신우가 며칠 후에는 집에 와서 애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신우는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시아버지는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안 되겠어. 경찰서 가자. 애 실종신고해야지. 아니, 뭔 일이라도 난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 아니, 당신한테 연락을 했어? 그 기집애 어딨대? 지금 제주도 사는 친구네서 지내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서 일 배우면서 있대. 다혜한테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겠다고 애 좀 잘 봐달라고 전해달라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가 뒷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 인생 살러 간 신우 애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당신 진짜 수상해. 성이랑 이상한 짓 꾸미고 있는 거 아니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아니라고 손사래까지 쳤습니다. 아니야, 뭔 짓을 꾸민다고 그래. 성이 일찍 시집 가느라 뭐 해본 게 없잖아. 나한테는 꾸준히 연락 오니까 걱정 마. 잔말 필요 없고 뭘 하든지 지 자식 데려가서 하라고 해. 이딴 애미가 어딨어? 지 새언니가 봉도 아니고. 됐어. 연락 오면 바로 데리고 가라고 해. 아니면 실종신고든 뭐든 해서 머리채 잡고 끌고 올 거니까. 아유, 클 때부터 말썽만 부리고 다니더니 다 커서도 이게 뭔 일이야? 같이 신우 애를 봐주겠다던 시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시아버지가 출근한 후에는 바로 어디론가 외출을 하고 시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돌아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차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아버지에게 본인이 외출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다혜 너, 나 외출하고 오는 거 혹여라도 네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머니,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알 거 없어. 다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가겠지. 너도 곧 애 낳으니까 그때는 내가 성희애 돌볼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어.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남의 집 살이의 서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저는 임신해서 무거운 몸으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장 시댁을 나가 살려고 해도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무리를 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든 신우 애를 제가 돌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흐르고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는 저와 남편을 쏙 빼닮은 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나니 신우가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내팽개치고 지 삶 살겠다고 연락도 없이 떠나버릴 수가 있는지 시조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이를 낳고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보러 오지도 않은 채 시조카를 돌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대판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씩씩대며 저희 아이를 보러 산후조리원에 오셔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네 엄마는 대체 왜 그러냐? 왜요? 엄마 왜요? 아이 글쎄 네 조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했더라.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전화했더니 1시간만 애 보고 있으라고 하고는 5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왔더라고. 어딜 갔냐니까 오히려 성질을 내는데 나 참 정말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시아버지도 답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외출을 하는 데에는 신우와 무슨 관계된 일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요즘 생활비는 어디다가 가져다 쓰는 건지
아이, 성수 너도 네 엄마한테 생활비 주지 않냐? 네, 저도 달에 80씩 드리고 있어요. 엄마 설마... 에이, 설마 또? 아닐 거야. 하여간 내가 언제 한번 잡아 족쳐야지. 아니, 대체 무슨 꿍꿍이들인지. 다혜는 자는 거지? 아휴, 다혜만 고생시키네. 시아버지는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다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그쯤 되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 건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나간 후부터 제 앞에는 지옥의 문이 열린 채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애 둘을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로 애 둘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다 보면 하루가 다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또 밤새 보채는 애들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런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임신하고 찐 살이 단숨에 쭉쭉 빠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걱정을 했어요. 다혜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얼굴이 왜 그래? 성수씨, 나 사실 힘들어 죽겠어. 그 말을 하는데 폭풍 같은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잘못은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이 결심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애 둘을 키울 수는 없잖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이 이 기집애 꼭 찾아서 데리고 올게. 그날 이후로 남편은 백방으로 신우의 행적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항상 신우가 어딨는지 캐묻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 그냥 지금 부산에서 잘 지낸다는 것만 알아. 이제 곧 올 거야. 엄마, 다혜 지금 상태 어떤 줄 아세요? 애가 그냥 살이 쪽 빠졌어요. 엄마, 예성이 같이 보고 계신 거 맞죠? 이게 뭔 아들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네 와이프만 중하니? 아이고 속상해. 시어머니는 괜히 화를 내며 그 대화를 피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혼자 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바깥 활동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쇼핑몰을 시작할 계획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자식과 신우 자식이지만 엄연히 남의 자식까지 돌보면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고 살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 우울함에도 적응해가며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어요. 신우가 실종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조카의 돌날이었거든요. 신우는 없지만 시조카 돌잔치라도 해주고자 마음먹고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버님도 제 남편도 쉬는 날이라서 함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다혜야, 성희 걔 지금 어디 있는지 대충 파악해놨어. 곧 데리고 올게요.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성희 그 자식 어디 있다냐? 시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이 입을 열려던 찰나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펼쳐진 광경에 기겁을 했어요.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신우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떼어놓으려고 야단이었거든요. 이거 놓고 말하게, 이거 놔! 장모님, 이거 놓으면 얘 또 쪼르르 도망갈 텐데 저 못 놔요. 지금 여기 오면서도 몇 번이나 도망친 거 붙잡아 오는 거 다 보셨잖아요. 장모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남편과 시아버지도 현관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성희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와서 도망갈 생각 말고 들어와. 그러자 신우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시어머니도 똥 마려운 개마냥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더라고요. 김서방,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일단 같이 나가자. 아니요. 저는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 겁니다. 들어가세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낯선 남자는 신우의 전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서 흥분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전남편이 신우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로 집으로 들어오자 신우가 미친 듯이 도망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남편까지 달려가서 신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성희,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야, 들어와. 내가 현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도망갈 생각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은 신우가 또 도망을 칠까봐 현관 앞에 서 있었고 신우 전 남편이 신우를 끌고 들어와 시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 뭐하지만 성희 얘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 다 들을 준비 돼 있으니까 말해보게. 저는 우리 예성이 데리고 성희가 외국 나가서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육비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성희 얘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박장에서요. 성희 웬 조폭놈이랑 붙어먹고 살면서 불법 도박하고 다녔어요. 제가 보낸 양육비도 도박하는데 다 썼고요. 게다가 장모님도 같이요. 신우 전 남편이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손을 붙잡고 현관으로 내빼려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벼락같이 일어난 시아버지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왔어요. 아빠, 이거 놔. 잘못했어요. 여보, 난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양손으로 신우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이마를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꽝 찍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기절한 두 사람의 뺨을 내리치며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친 거사! 지 아들 내버리고 조폭이랑 뭐를 어째? 야, 넌 엄마가 돼서 딸이 그러고 다니는 걸 막지는 못할 망정 같이 뭘 해? 도박? 너 내가 한 번 더 도박하면 내쫓는다고 했냐 안 했냐? 시아버지의 고함에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봐줘요. 저도 당한 거라니까요. 그놈이 그런 놈인 줄 어찌 알았겠어요. 여보, 나도 성희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도박판을 버려놓고 그렇게 꼬시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또 몽둥이를 찾는 신용을 하면서 더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들 이거 말로 하면 안 되겠어. 다혜야, 뭐 그 긴 막대기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야, 지금 니들이 하는 말은 다 변명밖에 없는 거 알아 몰라? 성인아! 아빠, 죄송해요. 네 새언니한테 사과해. 너 그러고 망나니처럼 살 동안 네 새언니가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 힘들었는 줄 알아? 아이고, 이것도 자식 새끼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시아버지에게 제가 당한 걸 다 털어놓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살며 아침마다 외출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다혜야. 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김서방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네. 둘 다 엎드려 뻗쳐! 시아버지께서 오래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차려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실이 뼛속까지 와닿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엎드려 뻗쳐를 하고 연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전 남편은 앞으로 아들 양육은 본인이 할 것이고 사기 고소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 말을 듣고 신우가 신우 전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나 이미 도박으로 경찰 신고된 거 알잖아. 나 가중처벌 당하면 진짜 징역 살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신우와 시어머니 외에 모든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 애를 그렇게 버려두고 조폭이랑 연애하면서 도박하고 다닌 죄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본인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만 두려움을 느끼는 신우가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날 바로 신우 전남편에게 신우에게 준 양육비를 다 돌려줬습니다. 자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내 돈 우선 받아주게. 그렇게 양육비를 받은 신우 전남편은 본인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 지금까지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도 뭐 면목이 없어요. 성이 제 말을 다 믿은 제 잘못이죠. 애는 제가 맡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 어르신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성이 제가 저지른 범죄 증거 저한테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성이 넌 예성이 평생 볼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래도 제가 돌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애를 데리고 가니까 어쩐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매타작으로 이마에 혹이 불어난 신우와 시모는 또다시 도망을 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챈 시아버지께서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여기 불법 도박을 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고 해요. 와서 구치소에 쳐넣든 감옥에 쳐넣든 하십시오.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두 사람은 잔뜩 쫄아서 괜히 남편과 저에게 시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말이면 아빠가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아빠 좀 말려봐요. 그래 다혜야, 우리 좀 살려줘. 성수야, 엄마 좀 봐줘. 그런 두 사람에게 제 남편이 단호한 표정으로 연을 끊겠다고 말을 했어요. 난 앞으로 동생이고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두 사람이랑 눈 감는 그날까지 연 끊겠다고요. 앞으로 저도 다혜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고 그 잠깐 사이에 도착한 경찰이 두 사람을 체포해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경찰에게 인계한 후에 두통이 왔는지 머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두통약과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 제 손을 붙잡고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혜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저런 여편네를 내가 믿고 산 게 잘못이지. 성수야, 이 애비가 대신 미안하다. 그냥 진즉에 너희 신혼집 구해서 둘이 나가 살게 했어야 했는데 나 네 애미랑 이혼할 거야. 저런 여자랑 소름 끼쳐서 더는 같이 못 살아.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시아버지는 혼자 살 건데 큰 집 필요 없다며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시면서 저희 집을 해주셨습니다. 파렴치한 시어머니와 신우는 결국 징역살이를 면치 못하게 됐어요. 시모는 몇 개월이었지만 신우는 2년이나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우가 조폭이랑 사귀면서 마약 운반체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정말 무슨 정신머리로 산 건지 두 사람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서로를 위로해주며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고 난 이후에 저는 마케팅 회사를 다닐 때 알고 지내던 분에게서 물건을 받아서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제 일을 하려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여보, 나 드디어 내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다혜야,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까 열심히 해봐. 저는 남편의 서포트를 받으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아줘서 쇼핑몰 사업은 나날이 승승장구를 하고 저희는 집도 넓혀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둘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황혼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시아버님도 손주들 보는 맛에 사신다며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신우와 시모는 시아버지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사람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시아버지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둘이서 날 찾아왔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아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걔는 도저히 못 받아주겠어. 둘이 알아서 살라고 했다. 다시는 안 만나준다고 했더니 성수 집이 어디냐고? 저희 집을요? 내가 절대 안 알려준다고 했지. 아유, 두 인간들 생각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 혹시라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거나 하면 절대 받지 마라. 네, 아버님. 당연하죠, 아빠. 우연히 만나도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저도 완전 질렸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를 찾아오지는 않고 있어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두 사람 이야기라는 걸 알겠죠? 앞으로도 절대 만날 생각 없으니 알아서들 잘 살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쓰면서 몇 번씩이나 울분이 터져나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